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영어학원에서 강서고 1학년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학기 기말고사 시험에 대한 분석과 또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범위는 기존 시험 범위들과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분량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강서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의고사가 2개 회차가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시험 범위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았고 평소 들어가는 정도의 분량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항수도 이제 기존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작년 이야기를 좀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형과 서술형이 좀 더 늘어나서 전체 문항이 39문항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서술형이 3문제다라고 이야기는 드리지만 이게 실제로 답을 3개만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이제 부수적으로 답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체감하는 문제 수는 40문항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렇게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그때 수준까지는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33문제에서 36문제로 이렇게 대체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서술형과 선택형 합쳐서 36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전반적인 비중은 역시 부교재와 모의고사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과서도 적지 않은 분량이 출제가 되었고요. 외부 지문은 보통 이제 강서고가 2문제, 3문제 이 정도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3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이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체 문항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술형 문제 수는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냥 수능 영어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망라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부교재 같은 경우에 분량이 가장 많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장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또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전부 부교재에서 출제가 됐죠.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빈칸이라든지 간접쓰기 이렇게 좀 출제가 되어서 여기서도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기말고사를 좀 정리를 드린다면 중간고사보다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원래도 이제 강서고 시험은 그 시험 내에 있는 많은 지문들을 굉장히 많이 변형하는 걸로 유명하죠. 지난 시험도 그러니까 지난 중간고사도 물론 그랬는데 그 변형의 어떤 폭, 변형의 정도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중간고사도 어려웠는데 기말고사는 더 많이 변형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중간고사 비해서도 더 올라갔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늘 그렇죠.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항상 중간고사를 약간 그래도 여유 있게 내는 반면 기말고사를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내는 건 사실 매 학기 매해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별로 놀라운 사실은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서 이런 패턴은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시험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예를 들면 중간고사 그런 시험에서 최대한 점수를 좀 확보를 하고 최대한 석차를 확보를 해두는 것이 상대적으로 시험이 어려워졌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가 있어서 석차가 상대적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조금 더 쉬운 시험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확보해두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신 등급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시험 준비를 게을리하고 어떤 경우에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실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등급과 석차를 확보하기 쉬운 시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한다면 또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등급 하락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 지문이 변형된다는 건요.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이 달라집니다. 단어가 달라지고요. 문장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변형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기존에는 없었던 내용들이 추가되기도 하죠.
크게 이 글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외적으로 붙는 그런 소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정보가 많아지고 그것들이 난이도에 반영이 돼서 변별력이 발생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작년쯤부터 두드러지는 모습이 뭐냐면 강서구 시험이 선택형은 좀 변형도 많이 하고 어렵게 내는 반면 과거에는 서술형을 아주 어렵게 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막 한국말 해석도 많이 주고 실제로 학생들이 적어야 되는 서술형의 문항도 좀 적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쯤부터는 이 서술형의 난이도가 이전보다는 다소 올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거 선배 세대들보다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선택형은 여전히 어려운데 서술형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면밀히 철저히 대비를 해야만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제가 이제 뭐 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분석 영상을 찍을 때마다 사실은 매번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 암기로는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의 지문을 딱 처음에 마주했을 때 그 지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그리고 그 지문의 어떤 전반적인 논리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속 깊이 넣어두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그 지문에 대해서 뭐 변형을 해주신다거나 설명을 해주시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짚어주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열심히 또 숙지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처음에 이 지문에 대해서 숙지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 없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들만 기억하고 있다가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어차피 지문이 변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의 이해, 지문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이 최초에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선생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었다고 한들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꼭 시험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시험 범위에 있는 텍스트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체화시키고 소화시키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과목, 모든 학교 시험이 다 마찬가지지만 강서구 같이 영어 지문을 많이 변형하는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대해서 정말로 다각적인 분석, 사실 이거는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줄 거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지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앉은 상태에서 변형도 있는 거고 포인트도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패러프레이징을 전제로 하고 항상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어휘입니다. 어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봤던 그 텍스트, 지문, 원문 속의 단어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선생님이 뭐 유의어, 반의어 잡아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선생님이 단어에 대해서 충분히 변형을 많이 해줬을 때 그 단어에 대해서도 그냥 원문에 있는 단어만 외울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변형을 위해서 잡아준 텍스트들도 또 단어들도 꼭 같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법은 사실 뭐 이 어법만 물어보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강서구가 아주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편은 아닙니다. 어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잘 풀 수 있게 내는 편이긴 한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법은 해석을 위한 어법입니다. 구문독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문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원래보다 지문의 길이가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읽어야 될 텍스트가 너무 많아요. 이 시험지 장수로 따져도 강서구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지문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긴 지문을 그렇게 촉박한 시간 내에 어떻게 다 읽고 풀 것인가? 결국 독해를 위한 어법, 즉 구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변형이 많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문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법에 대해서 이 독해에 적용하는 구문 독해 공부를 꼭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서술형은 시험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예전에 강서구 서술형 시험에 비해서 요즘 서술형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예전에는 서술형에 대해서는 변형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서술형으로 문제를 낼 때도 변형을 해서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단순 암기로 해결이 좀 안 되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서술형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원래 텍스트 원문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들은 따로 있습니다. 어법적인 어떤 특수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문장이 지문의 어떤 주제를 반영하고 있다거나 해서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는 문장 중심으로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아무리 이게 다른 타입으로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문장의 기본 뼈대나 틀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변형이 되는 거니까 서술형 주요 구문에 대한 대비 꼭 필요합니다. 외부지문 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변형된 거 푸는 것보다 외부지문 푸는 게 더 쉽대요. 그 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부지문은 어차피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이고 변형된 거는 내가 이거를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이 고민을 하는 사이에 집중력도 흐려지고 시간도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문을 오히려 더 쉽게 푸는 친구들도 제법 많이 있는데 그런 거라면 이 외부 지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처음 보는 지문을 열심히 수월하게 잘 풀어내는 것처럼 모의고사 3학년 난이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외부 지문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에 대한 유형별 접근 방식을 알고 정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추론해서 찾는 그런 풀이법을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범주 내에서 외부 지문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진행하는 강서구 수업은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변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지문의 어떤 기본적 특징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이걸 제가 이 문장이나 이 지문이 변형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이 제공해 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패러프레이징을 전제로 한 지문 분석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모든 수업에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법과 어휘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에 나온 어휘만 제시하지 않고요. 이 단어의 파생어라든지 유의어, 반의어, 유사 어휘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최대한 학생들에게 많이 단어를 전달을 해서 실제 시험에서 어떤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고요. 어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어법 물론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위해서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하는 그런 어법 많이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서는 그 확인 테스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한 거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리뷰 테스트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의 특징에 맞는 이 확인 테스트를 출제를 하는데 이렇게 변형을 많이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배웠던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문제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지문들을 다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실전에서 변형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어떤 실전 감각을 이 테스트에서도 좀 느껴볼 수 있게 대비를 시키고 있고요. 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 대비 기간에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평소 영어 실력이 내신 점수에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학교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내신과 내신 사이에 우리가 수능 대비를 위해서 수능형 수업을 하는 그 시간, 사실은 그때가 이제 우리 학생들의 진정한 영어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각 수능 유형별, 어차피 강서구 시험은 다 기본 수능 영어 유형으로 출제가 되니까
각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정답의 근거를 특정을 해서 답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찾아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반복 숙달시키는 것을 수업의 이제 주요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 우리 학생들이 참 이거를 요즘 어려워합니다. 진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빈칸, 순서, 오히려 더 어려운 유형은 자기가 풀 수 있는데 주제로 변형을 하는 건 오히려 더 어렵대요.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 자기가 이 글의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거를 입력을 하는 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변형이 되었을 때 이 주제가 내가 외웠던 그 지문 맞나? 그러면 주제가 이게 달라진 게 아닌가? 이렇게 혼선을 겪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 유형은 잘 풀면서 주제나 제목 찾기가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호소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어떤 지문이든 그게 주제를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 하더라도 그 지문에 대해서 각 주제를 찾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알려주고요. 그 지문에서 주제가 뭔지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평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번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문 분석, 이거 그 다음에 어휘? 이거는 제가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든지 간에 항상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는 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문장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분석하고 또 어휘도 어떤 어휘가 지문에서 이제 제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를 막 나래를 펼쳐서 설명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단어 외우는 걸 점점 더 싫어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라도 좀 풍부하게 단어를 접할 수 있게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요. 확인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은 내신 대비 수업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학 지도를 좀 오래 해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또 저는 우리 학생들을 항상 만나고 학생들의 어떤 특장점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는 그런 실시간적인 진학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학기 기말고사 강서고 시험 분석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